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다행입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에 급락을 딛고 다시 반등에 나서주는 우리 증시. 2, 3일 안에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아주 조급하게 말하는 부분이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요. 일단 유가가 90달러대로 내려오니 지수는 또 안정을 찾습니다. 오늘 장 포인트 3개로 바로 정리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멀미나는 변동성은 국내 증시에서 상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투자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단일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되니 하락도 가속화, 상승도 가속화되는 현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2배로 감소하지만 통상 기관 투자자 등은 이 옵션 매도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에 노출된 상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지금 숏 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숏 감마 포지션을 쥔 시장 조성자는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손실 막기 위해 주가가 오를 땐 추격 매수, 내릴 땐 팔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한쪽 방향으로 더욱더 증폭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규모 현선물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쏟아지고 이 물량이 다시 기초자산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우리. 물론 유가, 금리, 환율까지 전쟁이란 리스크로 어지러운 가운데 반도체 이익의 급성장 속 삼전닉스 단일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된 이상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급등락을 보고 경악을 하거나 환희를 내비치기보단요. 이제 이게 우리 시장인가 보다. 여기서 최선의 수익을 내야지라는 변동성을 상수로 고민하는 태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겠습니다. 포인트 2. 일단 오늘의 급등은 반갑지만 또 한 번 하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일, 모레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우리는 오늘 나오는 반등을 이용해 물량을 어느 정도 또 챙겨놓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금리 상승 주범인 유가 흐름이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이번 물가지표 결과엔 유가 급등의 부담, 오롯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5월 CPI 지금 예상치가 4.2%로요. 지난달엔 이것이 3자였거든요. 3.8%였는데 이번에는 4.2%로 나온다. 또 근원 CPI도 지난달 2.8%에서 이번에는 소폭 오른 2.9%가 예상되는데 근원이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지금 뭐 이틀 뒤에 전쟁 끝난다. 벌써부터 시장을 잠재우고 싶어하는 조급함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11일 밤 우리 또 한 번 무사히 허들 넘을 준비 오늘부터 잘 해야겠습니다. 포인트 3. 여러분 급등하는 삼성 SDS 보셨습니까? 전 놀랐습니다. 삼성이 전사 업무 체계를 AI 중심으로 변환하는데요. 연구 개발이라든지 생산, 마케팅 지원 업무 전반을 AI로 대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부 부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모든 관계사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주요 골자. LG그룹 또한 AI 전환 가속화에 나서면서 LG CNS 또한 글로벌 AI 기업 엔트로픽과 또 AI 모델 지금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도입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각 대기업들의 시스템 통합 관련주들 향방 잠시 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코스피 1중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상승폭을 가파르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 지금 장 마감 직전에 삼성전자가 32만 원을 찍고 SK하이닉스의 급등폭이 무섭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이제 이렇게 또 변동성을 확대하는 시장이네요. 일단 어제 급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매수 사이드 칸은 오전 9시 12분쯤에 벌써 발동이 됐습니다. 7,598포인트로 좀 미약하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오전장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장 후반 오후장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벌써 고점은 8,119포인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약진 눈에 띄고요. 삼성전기의 급등도 오늘 눈부십니다. 젠슨항 CEO 방한 효과로 지금 수혜주로 언급됐던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네이버는 다소 조용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대부분의 대형주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백화점 쪽에 급등 눈에 띄고 있죠. 사실 조용히 올라왔던 것도 아닙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하다가 이렇게 급등장에서 더 유독 강한 종목들을 보니 기존 주도주였구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수는요. 8,06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중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코스피와는 사뭇 다른 일중을 띠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다소 또 이번에 지수 급등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 강했지만 오후엔 더 강한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고점은 981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모처럼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여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주가 나란히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도 소외되어 있지 않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 강세 흐름. 하지만 상승폭에선 다소 약간은 아쉬운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 현재는 주가 6.1% 급등 96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외국인은 매도량을 축소했습니다만 오늘까지 22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외국인 거래소에서 22거래일째 팔면서 현재 9,9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오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건 기관의 대규모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1조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매수를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도 오늘은 이 급반등장에서 팔고 있네요. 4,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현재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2,4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선물 시장에서는 2,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오늘의 변동성을 보고 이제는 익숙함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런 변동성도 이제는 최선을 다해 이용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출발합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MD 컨설팅 대표 최수청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현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죠. 오늘 대형주가 약진한다곤 하지만 소외되어 있는 종목 현대차가 또 하락세고요. HD현대중공업도 조용합니다.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장중 32만 원 선까지 터치를 회복을 해내는 강한 회복 탄력성을 자랑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전날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더니 오늘 또 220만 원을 상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삼성물산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스퀘어는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3% 가까이 상승, 삼성생명도 4% 이상의 오름세. 뭐니 해도 오늘은 삼성전기의 급등 또 눈부시다라는 거. 기존 주도주가 급반등장에서도 가장 세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부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IM증권에서 230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했죠. 삼성전기 17% 급등 195만 9천 원 지나가고 있고 현대차는 쉬어가는데 기아가 9% 가까이 오른다. 우리 이 부분도 좀 잠시 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종목들 보시면은요. 후성이 또 20% 가까이 급등, 광전자가 17%대 두 자릿수 상승, 미래에셋생명의 탄력도 지금 심상치 않죠. 최근 들어서 연일 올라오고 있는 종목 미래에셋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24% 급등, 코리아 서키트를 비롯해서 오늘 기판, 소캠 관련 종목들의 약진 눈부시고요. 지금 미래산업, DI, 삼성전기, SK하이닉스까지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급반등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 젠슨왕 CEO 방한 수혜 종목들이 오늘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LG CNS, 현대오토에버, LG전자, NHN 모두 하락률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전날 또 급락장에서 급등했던 화신도 10%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네이버, LG전자, 두산로보틱스에 좀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급락장에서 반등했던 네이버마저도 오늘 같은 장에선 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모두 지난주 젠슨왕 CEO 방한 기대감에 따른 상한가 기록까지 한 다음에 연일 좀 연속적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세 종목이 동시에 하락이 나오지만 세 종목의 하락을 또 각기 다르게 좀 이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수청 대표님. 네. 글쎄요, 그 젠슨왕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어제도 공교롭게 방송을 나왔는데 저녁 방송 나왔는데 네네. 젠슨왕의 테마는 이제 일단락돼서 소멸이다, 둔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젠슨왕 관련돼서 지금 LG전자나 또 우리 SK텔레콤이나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올해 좋게 움직이는 것 중에 이유는 실적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실적 장세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뭐 올라가고 있었고 또 빠지더라도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시장이 8,000포인트, 9,000포인트 육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변동성의 과열로 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리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젠스랑의 어떤 방한 소식이 알리면서 단기 테마 형성으로 수급에 쏠리면서 현상이 있어서 움직였지 이들 종목이 지금 실적을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 대규모 수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젠스랑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의 변동성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을 찾아야지 다시 들어가서 더 신고가 갱신을 열어두는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오늘까지 한 3, 4거래 동안 연속적으로 단기 다이렉트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순환매 상승을 해서 재상승,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지 않나. 세 종목 모두 그럼 동일한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뭐 하이퍼클럽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은 더 확장되는 국면이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실적으로 부각되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바로 부각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봐요. 오히려 그나마 하나 찾으라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늘 또 유일하게 상승해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SK텔레콤은 실적 추정을 또 한 번 신고가에 트라이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으나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 사실 이들 종목들은 두산 이번에 로보틱스까지. 젠스랑의 네. 이슈로 인해서 단기 수급 쏠림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몰려서 고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었다라 저는 평가를 하고 싶지 이거 실적이 좋다 또는 앞으로 전망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미래 성장 동력이 부각될 수 있는 재평가 국면이다라고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데 실상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대표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의견 제시해 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해서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젠스랑 CEO, 방한 수혜주의 오늘장 하락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현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면은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1위부터 10위 종목까지 코스피가 모두 상승하지 않는데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모두 상승한다? 굉장히 반갑네요. 알테오젠이 오늘 다시 시총 1위 자리로 재등극하면서 13% 급등.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다소 다른 섹터보다는 제한적이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15% 급등,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오늘 소재주, 뭐 전공정, 후공정 기판할 것 없이 일제히 급등하죠. 리노공업,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모두 상승이지만 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의 에너지를 뒤로하고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의 펩트론도 6.5% 강세, 레인보 로보틱스의 상승폭도 제한적이네요. 2%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종목들 한번 모아서 볼까요? HPSP가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1% 급등, 테크윙이 뒤를 이어 22% 가까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제주반도체, 알테오젠, 고영, 대한광통신, 성호전자, D&D파마텍 정말 다양한 섹터군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라는 현상도 참 고무적인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서의 질문은요. HPSP, 테크윙 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전공정 장비 쪽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후공정 장비주들은 AI 수요 확대 뉴스가 좀 나오면은 주가가 반응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전공정 어닐링 장비 HPSP와 후공정 이 핸들러 장비 테크윙의 동반 장중 상한가 수준의 급등이 함의하는 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은 반등의 서막에 올라탈 시동을 건 건지 아니면 아직도 좀 코스닥은 기다려봐야 된다,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데 좀 시각을 맞춰야 되는 건지 우리 송태현 차장님의 의견은요? 조금씩 관심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주 모두에? 장비주도 그렇고 나머지 소재 부품 쪽에서도 기회는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를 통한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지수의 상승이 전자와 닉스 쪽으로 쏠렸었고 단일 ETF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넘어선 31%
10%까지도 기록을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아직도 많은 자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돼서 추종을 하고 있고 거기서에 대한 매매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전과 조금씩 다르게 이번에 하락과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장비주들이 가장 거기에 먼저 수급적으로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장비주들도 각양각색의 이런 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테스라든지 아니면 VM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고점을 뚫어내기에는 이제 뭐 많은 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강한 쪽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장비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덜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 수급이 더 쏠리면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단 공정에 대해서 늘어나게 됐을 때 수로 볼 수 있는 HPSP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기점을 보게 되면 결국은 가격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캐펙스 증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테니까 캐펙스 증대에 관련된 부분은 장비가 먼저 반응을 한 거고 이제 양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소재나 부품 쪽에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테스터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직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이쪽에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C라든지 아니면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TSE, TFE라든지 이러한 기업군들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장비주뿐만 아니라 뭐 ISC 같은 소켓, 뭐 여타 소재 장비 쪽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공정, 후공정 같이 올라오는 부분 참 고무적인 것 같네요. 지금 마감 직전에 또 특징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기 먼저 향해 보죠. 지금 MLCC와 FCBGA 동반수에 예상된다면서 목표가가 2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거든요. 확실히 이런 반등장에서는 에너지가 있는 종목이 더 세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 대표님. 몰려있는 종목이죠. 소위 말하면 지금 네. 거래가 가장 활발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시장이 최근에 변동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 고변동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급락 나왔다 또 급등 나왔다.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어지럽죠. 어지럽죠. 네, 롤러코스터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저는 이제 한번 얘기한 것을 전략을 바꿀 수도 있긴 해요. 그럼요. 시장이 네, 이렇게 그렇죠. 유동적인데. 달라지는데.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비덴 얘기하고 무라타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삼성전기의 시가총액 150조 육박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관점은 수급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가 또 상장된다는 소식도 나오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전기도 남을 나라 하면서 한 번은 수급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수급에 있어서 삼성전기도 그런 힘을 받는다면 219만 2천 원이 최고점인데 거기를 한 번 더 돌파되는 트라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거기서 정말 장투나 어떤 중기적인, 장투까지는 아니어도 중기적인 투자 관점의 대응의 매수 시점을 활용해서 기준 잡기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상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200만 원 기점,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기점에서 고변동성,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이 좀 꽤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여기서 추종 매매를 하는 것을 추종하는 어떤 투자의 관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230만 원이 못 온다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의 밸류는 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경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유자들 선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되면 정말 더 어지러울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테오젠으로 질문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가 있었어요. 뭐 뉴스 없이도 오늘 바이오 쪽이 좀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유럽 특허 소식 나왔네요. 알테오젠의 시총 1위 재등극 어떻게 보셨어요, 차장님?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의 반등에 시동을 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닥은 아직은- 좀 잡았나? 라는. 한번 고민을 해볼 법하다? 이렇게 좀 되게 생각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이 정도의 거래량 그리고 사실상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쁜 요소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더 큰 다른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수급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가 이러한 여부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알테오젠의 반등이 일부 나오게 되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실패가 나오게 되면서 D&D 파마텍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더욱더 장 후반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는 다시 또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직까지 바이오 관련돼서 많이 빠져 있고 이것을 더 채워나가고 싶은 욕구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아직 중심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바이오에 대한 독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더 힘이 약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트리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줘야지만 사실상 바이오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하락을 되돌림이 빠르게 나올 수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늘 시동을 약간 거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송 차장님의 입에서 확실히 시동을 걸었습니다라는 말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시 23분 33초 구간 진입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저는 오늘 코스피 8,100포인트 회복도 참 기분이 좋은데 코스닥 지수가 3월 5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부분 너무너무 고무적입니다. 코스피는 10% 급등 마감 8,232선까지 지금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5.7% 상승 마감 964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면서 그래도 전날의 급락분을 만회하는 움직임 오늘 확실하게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최 시장 대표님께는요. 코스피 안에서 오늘 기아의 약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수급도 외국인이 지금 3거래를 연속 사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쉬는데 기아가 이렇게 간다?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걸까요? 저도 이슈를 꼭 찾고 싶어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네. 추정하는 게 아마도 현대차, 기아차 그 퇴직연금 ETF 아. 이게 일정 부분 작용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오. 추정을 해볼 뿐이에요. 저도 네네. 도무지 기아가 지금 여기서 로봇도 아니고 지금 기아는 외국인이 또 계속. 예, 가고. 그리고 판매량도 찾아봤는데 뭐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은데 네. 유난히 오늘 강해서 그나마 이 이슈에 그 트리거되는 어떤 상승이 유난히 강했던 기아의 요인을 찾자면 네. 이거 퇴직연금 관련돼서 ETF가 나와서 이때에서 좀 패시브 자금 일정 부분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기아가 지금 신고가를 쓰기보다는 박스권입니다.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 14만 원, 15만 원대부터 계속 지지반등을 나오는 공교롭게도 어제 딱 15만 원 이탈할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 나오는. 네. 기아가 지금 추세적인 상승에 써내려가는 건 아니고 박스 하단에서의 계속 공교롭게 그런 이슈와 함께 반등이 오늘 강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의 오늘장 또 현대차가 소외되어 있는데도 홀로 독주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삼성 SDS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전사를 좀 기점으로 AI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각 언론사에서 다 일제히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 통합 쪽에 삼성뿐만 아니라 좀 다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삼성 SDS나 아니면은 LG CNS나 뭐 이러한 관련된 기업분들이 지난주에 사실 한번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승폭을 되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사실상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AI 관련돼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인프라를 변화를 시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매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큰 틀은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있어서는 역시나 최선호주까지 가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구간이라면 다시 차근차근 가져가기에는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 오버퍼폼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매력도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S는 포트에 넣게 된다 하더라도 포트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채워간다라는 느낌으로써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거래량이 오전에 많이 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물량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추세적 상승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에너지가 조금 더 밀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선을 이번에는 백화점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신고가를 썼지만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었지만 오늘 같은 급반등장에서도 아주 선전을 해줬습니다. 지금 뭐 주식 팔아서 쇼핑한다라는 말도 진작에 나왔었고 저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몰랐어요. 1분기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15%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네, 나는 좀 못 입어도 우리 애는 좀 잘 입히고 싶고 잘 먹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전 애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네.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네.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영향이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졌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죠. 또 성과급 얘기 나오니까 미래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그 청주 지역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네. 대전에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대전에서 그만큼 현대백화점 소비 이렇게 비교하면 저기 됐으니까 이거 제외하도록 하고 지역 어쨌든 현대백화점이 청주에서 소비가 더 잘 돼요. 그런 점도 본다면 이번 시장에 저도 좀 놀라운 거는 시장의 변동성 커지고 반도체나 IT 섹터에 다 집중돼 있는 어떤 변동성 상승이 움직이는데 유난히 백화점 유통업체에서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가 같거든요. 사실상 유통업체들은 트레이딩이나 추세적으로 할 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도 상승 종목으로 잘 부각이 안 되는데 이번 구간에서는 주도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소비에 관련돼서 이슈가 지금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주가의 선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보여져요. 그 성과급 얘기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주시장도 이렇게 좋았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백화점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 중국인들. 근데 예전만큼 아주 뜨거운지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는 최근에 좀 확인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계속 꾸준하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네. 것은 모르겠다라는 부분. 그러나 이제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전날에 급락분을 좀 만회를 하면서 모두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우리 양시장입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이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자랑하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결을 같이 하며 급등 마감할 수 있다는 부분 참 고무적인 것 같은데 하루빨리 1000포인트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동시호가 상황에서 8200포인트도 넘어서더니 현재는 8132포인트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우리 증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죠.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6% 급등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교전을 중단했습니다. 거래소에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온 오늘장, 시총 상위주 대부분 상승골을 켰는데요. 강하게 반등한 화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보시죠.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간밤 미국 마이크론도 10% 가까이 올랐죠.
메모리주 저가 매수세의 회복 탄력 강했고요. 반도체 투톱의 실적 가이던스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오늘 디램 시장과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디램 시장의 매출이 전분기와 비교해서 무려 85% 증가했다고 합니다. 디램의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HBM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는 건데요. 또 삼성전자는 1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1위 자리를 탄탄하게 굳혔고요. 또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요, 올 2분기 하이닉스가 전 세계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요 가속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봤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걸로 봤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주가 먼저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정말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9% 상승하면서 32만 원 넘어내며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무려 15.9% 상승, 221만 원 넘겨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는요, 투톱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함께 달려나갔죠. 테크윈과 한미반도체, PSK 등 장비주단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고객사들이 일제히 설비 투자 확대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 힘을 더 강하게 얻고 있습니다. HBM 증설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소부장주 안에서도 장비주 수혜가 클 거다라는 분석에 섹터 전반이 상승으로 향했습니다. 장비주 주가 살펴보시면요. 정말 일제히 두 자릿수 20% 넘는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PSK 24%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달려나갔죠. 또 테스도 22%, 테크윙도 20% 넘게 오르면서 장비주 정말 강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오늘 장 강한 섹터 소비재였습니다. 방한객도 역대 최대, 또 관광객들이 쓰는 돈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요,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갑도 더 활짝 열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 글로벌 한류 소비액 1조 3,300억 원을 넘었고요. 이건 작년과 비교하면 55%가량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요. 대형 쇼핑몰에서 쓴 금액은요,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과 명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백화점 활짝 웃고 있는데요. 신세계는 올해 3월까지 백화점 매출 전년보다 35% 늘었다고 밝혔고요. 백화점 3사 모두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주 주가 먼저 살펴보시면요. 네, 현대백화점이 가장 큰 폭의 상승 시현했습니다. 무려 12%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신세계도 9%, 롯데쇼핑 8.5% 오르면서 3사가 일제히 강하게 상승했네요. 또 소비재 안에서 주목을 받은 섹터가 있죠. 바로 K뷰티입니다. 수출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1월부터 5월에 K뷰티 수출 무려 56억 달러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돈으로 얼마일까요? 무려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K뷰티가 소비재 중에서도 수출액 1위를 기록했고요. 수출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APR 정말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하나증권은 APR에 대해서 올해 매출에 상한이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죠. 두 종목 주가 살펴보시면 APR 두 자릿수 상승을 시현 10% 넘게 오르면서 40만 원을 넘어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오늘장 일제히 상승하면서 7.7% 상승, 19만 8천 원 넘기면서 마감했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바이오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주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까요? 오늘장 특히 알테오젠의 공시가 주목을 받았죠. 자체 개발한 ALT-B4가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알테오젠,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관련 물질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D&D 파마텍도 신약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를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죠. 바이오텍 주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일제히 강했는데요. 코오롱 티슈딘 시총 상위주 단에서도 15%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알테오젠 전해드린 것처럼 공시 부각받으면서 12.7% 상승, 리가켄바이오도 9.8%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보시죠. 먼저 코스피 일중입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였지만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코스피 이렇게 장중 8,000선 탈환했고요. 가파르게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8.18% 상승 8,096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장 강하게 반등했죠.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6% 넘게 오르면서 96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양시장 강하게 반등한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탈환하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환율 장중 1,510원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인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3.5원 내린 1,513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도 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의 시일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과 국민연금의 선물한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은 한때 고점 대비 25원 가까운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제 야간장에서 1,526원에 마감한 이후 장중에는 1,529원 수준에서 개장했습니다. 한편 개장 초 코스피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도를 이어나가자 환율은 오전 중 1,533원까지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전 9시 20분을 전후로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자 환율은 곧바로 1,520원대 수준으로 내려갔고 국민연금의 선물한 매도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되자 1,510원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국장급 공동 구두 개입 이후 수출업체들도 내고 물량을 적극적으로 출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연일 수조 단위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도 줄어들었고 반대로 국민연금과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식시장 반등세를 보면 향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리밸런싱 압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했고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더라도 해외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해지 가능 규모가 85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연초 이후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규모인 120조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내구 물량 출회가 없다면 다시 환율이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수출입 데이터와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다만 무역 데이터보다는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 여부가 외환시장에는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중심의 주가 상승세가 오히려 원화 입장에서는 약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들의 거래 흐름을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